동화 한국어 버전 태양의 자매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법의 주문이나 거인과의 대결로 연인들의 결혼이 결정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왕과 왕비가 이 세상을 통치했고 하늘에 떠있는 달과 태양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었던 신비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멀고 먼 옛날 위대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겐 아름다운 아들이 있었어요. 왕자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왕실 정원사의 아들이었죠. 두 사람은 공부도 같이 하고 매일매일 함께 뛰어놀고 음식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어요. 왕은 두 사람의 관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왕자는 정원사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와도 친구하려 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소년이 정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정원사의 아들 라넥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하! 이번 경주 재밌었어. 내가 이긴 거다. 아니에요, 왕자님. 제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아니야, 나거든. 근데 이게 뭐죠? 꼭 황금색 깃털 같은데? 맞아, 황금 깃털이야. 제가 발견했으니 제 거예요, 왕자님. 아니지, 내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제 거예요. 내 거거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야단 법석인 게냐? 두 사람은 왕에게 전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원사의 아들이 탐탁치 않았던 왕은 왕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라넥, 그렇다면 너에게 그 깃털이 너의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만약 네가 왕자보다 먼저 깃털을 발견한 게 맞다면 깃털을 떨어뜨리고 간 암탉도 먼저 보았을 테지. 가서 황금 깃털을 잃어버린 암탉을 찾아온다면 깃털은 네가 가져도 좋다. 암탉을 찾을 때까지는 내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하지만 폐하... 시끄럽다. 아니면 그 황금 깃털이 왕자의 것이 맞다는 걸 인정하겠느냐? 그러는 건 싫습니다, 아버님. 그냥 깃털을 라넥에게 주겠습니다. 왕자님, 정말 감사하지만 깃털을 제가 갖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깃털은 기꺼이 드릴 수 있지만 전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봤어요. 만약 폐하께서 그걸 증명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깃털을 가진 암탉을 찾아오겠어요. 라넥은 암탉을 찾기 위해 궁의 정원을 샅샅이 뒤졌어요. 왕자도 그를 도왔죠. 하지만 암탉을 찾지 못하자 라넥은 궁 밖으로 나가 찾아보기로 했어요. 안 돼, 가지마, 라넥. 폐하께서 명하신 건데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럼 나도 너랑 같이 갈래. 폐하께선 저 혼자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안녕, 왕자님. 저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라넥은 궁을 떠났고 어디로 가면 황금 깃털을 가진 암탉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내 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자. 라넥은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을 걷던 라넥은 어떤 목소리를 들었죠. 어이, 어디 가는 길이야, 친구? 방금 누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나 여기 있어. 안녕? 난 말하는 여우야, 친구. 우와, 진짜 말하는 여우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라넥은 말하는 여우에게 황금 깃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와, 황금 깃털을 가진 암탉이라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정말? 어디야?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곳이야. 거기 태양의 자매들이 살고 있는데 황금 깃털을 가진 암탉을 6마리 키워. 황금 깃털을 가진 암탉이 그 중에 아마 한 녀석일 거야. 내가 거기로 데려다 줄게. 여우는 라넥을 더 깊은 숲으로 이끌었어요. 잠시 후 저 멀리 아주 높은 봉우리가 보였고 거대한 산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산의 봉우리는 마치 황금빛에 둘러싸인 듯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태양의 자매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가서 암탉 한 마리를 잠시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구. 그들은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 성으로 향했어요. 성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마당이 있었죠. 그곳에는 6마리의 황금 암탉들이 황금 곡식을 열심히 쪼아먹고 있었어요. 라넥은 그중 깃털이 빠진 한 녀석을 발견했죠.
저 녀석인 것 같아. 좋아, 그런 자매들을 찾아보자고. 여우와 라넥은 웅장한 황금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당신은 누구죠? 내 성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전 라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 말하는 여우고요. 혹시 내 황금 암탉 때문에 온 건가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얼마 전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거인 무리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전해지는 예언에 따르면 거인의 소굴에서 내 여동생을 구해오는 사람은 둘 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킨대요. 오직 황금 심장을 가진 자만이 그 임무를 해낼 수 있다고 했고요. 황금 심장을 가진 자는 보면 알 수 있을 거랬어요. 그 자는 황금 깃털을 가지고 있고 그 깃털을 가진 암탉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아가씨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요? 만약 당신이 거인의 소굴에서 동생을 구출해 온다면 말이죠. 그럼 그 거인의 소굴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가씨의 동생을 구하는 걸 도와는 드릴게요. 내가 알아. 날 따라오라고? 그런데 거인들이 납치만 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야? 거인의 발밑에 깔리지만 않도록 조심하면 돼. 아마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럼 살 수 있어. 걱정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여우는 라넥을 거인의 성으로 안내해줬어요. 성 안에서는 멋진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죠. 둘은 거대하게 자란 풀들 사이에 숨어 쉽게 정원으로 들어갔고 커다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거인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태양의 어린 여동생은 탁자 위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동생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해 보였죠. 여동생은 거인의 엄지손가락 정도로 작았고 이마에는 마치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구출 계획이 떠오른 라넥은 여우에게 속삭였어요. 어이, 거기 잘나신 태양의 여동생, 우리랑 같이 춤추자고. 싫어! 저와 함께 춤추지 않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날 아가씨 옆으로 올려주실래요?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어요, 아가씨? 그 순간 태양의 여동생은 자신에 대한 예언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녀는 라넥과 춤을 추기 시작했고 거인들은 두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때 밖에 있던 여우가 창문을 뛰어넘어 들어와 홀에 있던 촛불을 모두 꺼버렸어요. 그러자 홀은 순식간에 깜깜해졌죠. 거인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 여동생 이마에 있던 별이 나가는 길을 비춰주었어요. 라넥과 태양의 여동생은 빛을 따라 재빨리 홀을 빠져나왔고 서둘러 도망쳤어요. 그리고 무사히 성으로 돌아왔죠. 그대가 예언을 정말로 실현시켜 주었군요. 고마워요.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성인이 되면 내 여동생이 그대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테니 그때 결혼하도록 해요. 그리고 라넥은 황금 깃털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암탉을 데리고 왕국으로 돌아왔고 왕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해 얘기했어요. 세상에, 네가 정말 태양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커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죠. 예언이 그랬다면서. 네가 황금 심장을 가진 사람인 게 분명해. 왕자와 라넥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왕은 굉장히 언짢아졌어요. 왕은 태양의 여동생처럼 신비롭고 매혹적인 존재와 결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귀하디 귀한 자신의 왕자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왕은 10년 후 태양의 여동생이 왕국으로 온다면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라넥과 왕자는 아주 용감하고 현명하며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어요. 드디어 태양의 자매가 왕국으로 오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왕과 왕자 그리고 라넥은 정원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밝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세 사람은 잠시 후 빛이 조금 흐릿해지자 하늘에서 황금 마차를 발견했어요. 마차는 하늘을 날아와 잠시 후 궁전에 착지했죠.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천천히 마차에서 내렸는데
이마에는 별이 달려 있었죠. 라넥, 저 아가씨가 태양의 여동생인가 봐. 어허, 호호. 왕자는 태양의 여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하인과 병사들을 데리고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왕은 눈살을 찌푸렸죠. 그래. 라넥이 거인의 속을 해서 구출했다는 아가씨가 바로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아가씨에겐 미안하지만 솔직히 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믿기가 어렵군요.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의무요. 당신처럼 놀라운 힘을 가진 아가씨가 어째서 저 아이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는 것이오. 그 이야기가 진짜가 맞는지 나도 알아야겠소. 하지만 라넥의 이야기대로 아가씨가 정말 왔잖아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그 일이 있었던 건 10년 전입니다. 폐하,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에게 아주 어려운 임무 3가지를 주도록 하겠소. 만약 그걸 해낸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도록 하지. 그 어려운 임무란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숲의 모든 나무를 모조리 베어놓도록 하시오. 시간은 하룻밤을 주겠소. 내가 확인한 다음 나무를 벤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다음 날까지 나무를 모두 자라게 만드는 거요. 당신은 태양의 여동생이잖소. 안 그렇소? 분명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왕국에 있는 모든 호수와 연못을 마르게 하는 거요. 다음 날까지 물을 모두 다시 채워놓으시오. 마지막은 그대의 이마에 있는 별의 빛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새를 불태워 죽인 다음 다음 날까지 새들을 모두 다시 살려내도록 하시오. 아버지,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했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내 말이 틀렸소? 전 폐하 왕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폐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넥은 내 백성이자 신하요. 그러니 내가 허락할 때까지 저 아이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오. 한 나라의 왕이라는 분께서 어찌 숲의 나무를 자르게 하고 연못을 마르게 하며 새를 죽이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하지 않았소. 내 말이 틀렸소? 하지만 그럴 때 그 생명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나무들이 잘려나갈 때, 연못에 물이 말라갈 때, 새들이 불타 죽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이유도 없이 살아있는 생명에게 고통을 주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원하신다면 소원을 들어드리죠. 대신 제 방식대로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산산조각 내도록 해라. 그리고 궁전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라. 또한 궁전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새들이 살아나라. 그만! 전 폐하께서 명하신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닌가요? 이러다 궁전이 무너지겠어. 그만하시오. 이제 그대를 믿겠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태양은 자연의 영양분을 주는 존재지 파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이기적이고 오만한 왕에게 그 힘을 증명하기 위한 건 더욱 아니고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용서를 구하겠으니 멈춰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와 함께 떠나겠어요? 아니면 이곳에 남아 저들과 함께 살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 아가씨와 함께 가도 좋다. 미안해 라넥. 내가 사과할게. 죄송합니다 아가씨. 화가 나신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자리 비켜드릴 테니 편히 얘기하세요. 예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그 예언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왕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둘이 함께 생각해보자고요. 그 예언이 정말이라면 우린 사랑에 빠지겠죠. 그래요. 나와 생각이 똑같네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라넥과 태양의 여동생은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 여동생의 왕국으로 떠났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두 사람이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은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고귀하고 현명한 아들과 왕국 백성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